못 봤어. 자, 3월 모평으로 보는 수능 영어 성공 전략이 아닌 수능 영어 실패하는 이유. 오늘 총평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할 거야. 하나는 시험을 운영하는 운영적 측면에서, 두 번째는 수능이 요구하는 관점의 측면에서. 자, 두 가지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될 거. 이거 뭐 3월 모평 이렇게 봤으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before, after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지금 시험 잘 봤던 못 봤던 이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3월 모평을 딱 기점으로 해서 내 공부 방법이 좀 달라질 것이냐 아니면 예전과 똑같아질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기준 마련이 3월 모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는 달라지셔야 되겠지.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먼저 운영적 측면에서는 7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문제 풀면서 70분 동안 계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점수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내가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운영적 측면에서의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이게 에어컨을 틀었는데 태풍이 부냐? 자, 그다음 관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수능적 관점, 수능이 요구하는 게 뭔가, 이거를 지금 내가 1, 2월 달 때부터 계속 얘기하지, 그지? 이걸 알고 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가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이제 3월 모평에 대한 총평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포커스를 좀 맞출 건데, 일단 운영적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런 걸 쭉 보시면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풀 거란 말이야. 1, 2구간 문제를 풀고 그 다음 3구간으로 이제 35에서 40번 문제를 풀고 최종적으로 빈칸을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특히 빈칸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빈칸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딱 두 문제 정도다. 나머지는 타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빈칸부터 먼저 푸시지 마시라 라고 얘기했었죠.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의적으로 풀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출제자가 진짜 한번 얘 떼봐라 라고 맘먹고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준비하는 빈칸 완성 준비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잡아먹을 거고, 당연히 많이 잡아먹을 만한 문제를 얘네들 앞쪽에서 문제를 풀어버린다 그러면 맞춰야 될 것들을 틀리게 돼요. 조급함 때문에. 그러니까 빈칸을 마지막에 푸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더더욱 그랬고, 빈칸이 좀 제일 어려웠죠, 그렇죠? 어려웠던 난도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들은 한 정답률 60%대로 출제가 되는 패턴, 그리고 빨간색은 50%대 이하.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50%, 60%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70%대 이상은 뭐야? 일단 맞춰야 되는 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70%대 이상, 그치? 혹시 내가 70%대 이상 틀렸다 하면 일단 70대를 맞고 시작을 꼭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 알겠죠? 근데 얘네들인데 요 정도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느냐. 60%대는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게 만들겠다. 출제자 입장에서 그냥 쉽게 맞출 수 있게끔 주지는 않을 거다. 대체적으로 2등급하고 3등급하고를 구별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등급 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3등급 이하대로 떨어질 것이냐가 60%대의 문제가 기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50%대가 이제 뭐야? 이제 1, 2등급 선으로 들어갈 수 있니? 이걸 묻는 거고, 40%대 이하 있죠. 사실 40%대라고 얘기하지만 40%대 초반 정도까지, 대략 한 3, 4%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 이하 때는 이제 1등급이니 아니면 2등급 선이니, 얘네들을 이제 구별하는 최종적인 문제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들은 전부 다 50%대 이하로 출제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파란색은 60%대. 그럼 이제 잘 봐봐. 여기 함축 의미 제목은 뭐야? 50%대 이하. 출제될 거로 예상을 해라.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주제 문제 60%대. 예상을 하고 들어가라. 장문 어휘 50%대, 장문 제목 한 60%대.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5번, 40번, 뭐 60%대 혹은 얘는 50%대라도 출제될 확률이 좀 있다라는 문단 요약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순서, 삽입 이런 것들 50%대 이해하겠지, 그지? 이제 순서, 삽입이 합쳐서 몇 문항이야? 네 문항이란 말이야. 네 문항 중에 몇 문항? 세 문항 정도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예측을 해야 돼. 맥스 4개 중에 3개. 빈칸 몇 문항? 네 문항이지, 그치? 네 문항 중에 지금 맥스를 얘기하는 건 맥스. 네 문항 중에 세 문항. 자,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4%대에서 자, 5%대 선으로 출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영어 영역 1등급 4에서 5%대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연습을 해두셔야 돼. 대비는. 수능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7%대 정도로 출제가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6%대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7.5%대로 올라가느냐 이 차이가 있겠지. 근데 이제 출제는 이 정도 선으로 출제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봐. 지금 빨간색, 파란색 여기 문항들을 꼭 잘 기억하시고 특히 순삽비는 문제 빈출 정도 50% 이하대가 몇 문항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이걸 꼭 예상을 해두세요. 이 정도면 체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 와, 올 수능은 됐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올 수능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만큼. 문제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흐름.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험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이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뭐야? 문제를 푸는 동안에 뭐가 있다? 여유가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수동적으로 한다는 건 뭐야? 그냥 읽기만 하게 된다. 쫓겨가는 거니까. 사고라는 거 무너질 수밖에 없어. 쫓겨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가야 되는가? 이걸 좀 연습을 시킬 거라고. 그럼 이제 작년 수능이 몇 프로야? 알아?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알고 가자, 알겠지? 이것도 공부야. 공부 과학적으로 하는 거라고. 무턱대고 무식하게 단어 외우고 막 많이 쳐 읽는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작년 수능 6.25%. 6.25%. 그럼 자, 이게 지금 4에서 5%대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작년 수능 왜 6.25%가 나왔느냐? 정답률로 잠깐 보여줄게.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90%대야.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들,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함축음이 몇 프로? 35%. 최고난도로 출제가 됐지, 그치? 다행히 주제 문제는 좀 뭐했어? 쉽게 출제를 했어. 그러니까 뭐야? 안정감은 좀 들었을 거야. 이 앞부분 문제 풀 때 주제에서마저 시간을 좀 뺏겼다 그랬으면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제목 문제가 53%. 제목 문제에서 상위권이든 아니면 한 2, 3등급 존에서든 시간이 많이 뺏겼을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시간 뺏기면서 마음이 뭐해져? 이제 무너지겠죠, 그죠? 마음이 되게 조급해질 거고. 얘네들은 어차피 듣기랑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이 없을 텐데 문제는 뭐야? 차라리 얘네들이 있었으면은 좀 한숨 돌리거든. 흐름을 좀 다시 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파스티브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어. 모멘텀이란 건 이제 흐름을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애시탐초 얘네들은 듣기랑 같이 문제를 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어느 선으로 들어가? 얘네 선으로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어법 문제 54%, 어휘 문제 55%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뭐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흐름을 뺏어버리죠. 왜? 한 문제 한 문제 숨차 겨우겨우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판이니까 뭔가 쑥쑥 풀리는 느낌이 아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파지티브 모멘텀이 네거티브 모멘텀으로 바뀌기 시작해. 왜? 여러분들 문제 푸는 동안에 온갖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들어? 사실 얘네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이야. 이거 빨리 풀어야 얘네 푸는데 왜? 얘네가 어려울 거라는 거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까,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 조급해진다고. 작문 문제를 풀 거야. 이제 작문 문제, 작년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다행히 작년 수능이 내가 6.25%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내가 설명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3월 모평 설명회에서도 작년 수능 6.25%가 진짜 6.25% 같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왜? 작년 수능은 내가 봤을 때 한 7.5% 정도 수준이었다. 근데 6.25%가 왜 나왔을까?
작년 수능 6.25%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건 아닌데 왜 6.25%가 나느냐. 작년 뭐가 제일 어려웠어? 국어 제일 어려웠지. 국어 몇 교시야? 1교시야. 그럼 생각해봐. 서영고대 정시 생각하고 노리는 애들, 그 다음에 의치한 노리는 아이들, 얘네들이 국어 딱 끝나자마자 됐다 이 생각 해 안 해? 하죠. 마음이 한풀 꺾여버려요. 그 다음 어려웠던 게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 몇 교시야? 2교시. 2교시 딱 끝나자마자 얘네가 무슨 생각할까? 아, 서영고대 글렀다. 의치한? 글렀다. 이 생각하겠죠. 그럼 대부분 뭐 생각해요? 재수 생각하죠. 가만있어 봐. 이렇게 수능 시험장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앞에서 뭐 나눠주던 학원들 많던데 어느 학원에 나갈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쵸.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볼 수 있을까? 없겠죠. 뭐 영어 1등급 받으면 뭐 할 거야? 영어 강사 이런 얘기하니까 좀 처참하지만 영어 1등급 받는다고 뭐 의치한가? 소용고가? 아니 못 가. 다른 곳 됐는데 그치. 성의 있게 안 볼 거라고요.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빠진 그런 과목 시험이 작년 절대평가 수능 영어 과목이었다. 내 생각엔 그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6.25% 정도 나올 만한 난도는 아니었더라는 거.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난도가 나왔어. 그걸 내가 입증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6.25%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여기서부터 흐름을 좋게 탈 수 있었다. 다시 회복세를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야. 마음의 안정권을 찾을 수 있었다. 그건 뿐일까? 자, 여길 들어갈 거라고 이제. 그럼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풀렸지만 그래도 조급함은 여전히 있겠죠.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얘가 진짜 처참할 정도로 어려웠다. 그랬으면 와르르 무너졌고 6.25%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작년 출제된 문제가 이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려웠던 건 얘네 둘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그럼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이 많이 생겼을 거야.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만 생겨? 아니지. 마음의 여유도 생겼을 거야. 남은 건 빈칸이니까. 그쵸? 그렇다고 앞부분에서 모든 걸 다 시간을 다 써가지고 여기서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내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에 그렇게 흐름을 완전히 조져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니라고요. 빈칸 완성 문제를 봐. 빈칸 완성 문제를 봤을 때 여기 사실 50%라고 나와 있지만 빈칸 50%면 일반 문제 60% 정도 난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왜? 빈칸 좀 못 들어가고 찍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가 정답률을 떨어뜨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빈칸 50%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난도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빈칸 요 문제 쉽게 출제했다는 얘기야? 그럼 48%는 몇 프로 정도겠어? 기껏 해봐야 55% 정도? 이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도예요. 얘는 뭐야? 67%. 그냥 준 거죠. 실질적으로 빈칸 씌웠단 말이야. 이 정도 등급이 이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3월 모평을 한번 볼게. 3월 모평에 대한 정답률이야. 자, 보자. 여기까지 수월했겠지, 그지? 뭐 어차피 듣기 하면서 같이 푸셨을 테니까. 어때? 작년 함축의미 어렵게 출제했던 걸 굉장히 쉽게 줬어요. 그쵸? 뭐 사고고 나발이고 64% 정도 함축의미면 사고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쑥 읽었을 때 풀 수 있을 정도야. 그렇게까지 큰 함정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때? 주제 문제가 약간 시간은 좀 뺏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얘가 뭐 60%대 초반도 아니고 지금 66%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이 깎아먹었을 뿐이지. 그리고 약간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선지를 조금 더 만들었다 뿐이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시간을 또 많이 뺏겼을 만한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면 앞에 수능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한 흐름으로 갈 수 있죠. 어법이 21%야. 미쳐버려요. 근데 어법은 내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는 게 어법은 그래도 좀 틀릴만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법을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그 점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1, 2때 모의고사에서 좀 자주 출제될 만한 그런 어법적 내용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내가 봤을 때는 사관학교 정도? 사관학교 어법? 약간 지역적이거든요. 사관학교가. 그런 쪽의 문제 패턴으로 좀 출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 어법은 희한한 게 정답률이 뭐 15%가 나오든
70%가 나오든 문제 푸는 시간은 똑같아요. 어법은. 그러니까 어법은 사실은 뭐 얘 때문에 얘가 21%에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랬으면 이 정도 퍼센티지가 나오진 않았겠죠. 적어도 한 40%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얘는 시간이 부족하게끔 만드는 원인은 아니었더라는 거. 얘도 54% 정도면 그래도 수월한 편이죠. 작년 수능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그럼 여기 앞에 흐름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네거티브 하다기보다 파지티브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었다. 아, 해볼 만한 시험인데 정도 느꼈을 수 있었을 거다. 얘도 마찬가지죠. 작문독해도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됐죠. 그쵸? 요 정도 난도, 요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건 좀 의외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직 3월 초반이라 학생들 영어 능력이 좀 받침이 안 돼서 사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치? 어쨌든 3등급 이상의 학생들한테 봤을 때 1, 2 구간에 있어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파지티브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럼 이제 시험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 문제는 뭐야? 까뒤집어 보니까 얘네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숨을 못 쉬기 시작을 하더라. 특히 이제 35번 무관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좀 쉽게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뭐 핵심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형들. 연습이 좀 덜 된 상태. 근데 요 정도의 난도를 만났어. 자, 이 35번 문제 풀 때 온갖 머릿속은 몇 번에 들어가 있어? 36, 37, 38, 39 여기 들어가 있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해결이 쉽지 않았을 거야. 헷갈린데? 그럼 헷갈린데 하는 순간 뭐야? 여기에도 집중 안 되고 여기에도 집중이 안 돼. 그치? 왜? 이거 문제 푸는 동안에 이거 왜 이래?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야. 얘 좀 찝찝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갔어. 근데 뭐야? 쉽게 안 풀려. 이게 흐름이 네거티브가 계속 이어진다고. 이게 쉽지 않았는데 여기 가서 막혀. 이러면 이제 디프레스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뇌 활동에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안 좋은 네거티브한 모멘텀은 계속 가요. 이 계속 가는 걸 증명해 주는 게 37번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8%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사고가 막혀버리니까 얘는 관성적으로 풀게 돼요. 네거티브한 상태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연습이야. 전체 시험을 운영하는 연습. 이런 전략 없다? 1등급은 노리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 과학이니까. 알겠죠? 문장 삽입 좀 풀만 했을 거고요. 이건 뭐 누구한테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풀 수 있었던 문제. 여기서 이제 다시 어려워지고 문단 요약도 쉽지 않았을 거고 다시 뭐야? 네거티브가 형성이 되죠. 빈칸 들어왔더니 숨도 못 쉬겠어. 풀만 할 듯 안 할 듯 완전히 손도 못 대겠다 그러면 찍고 가면 되는데 이 빈칸 네 문제의 특성이 뭐냐면 답을 낼 수 있을 듯 말 듯 있을 듯 말 듯 이러면서 시간을 오히려 더 찌질하게 잡아먹게 되는 그런 정도로 출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너지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작년 수능보다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쉬웠다. 그리고 오히려 1등급까지에 대한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는데 뒷부분의 흐름에서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유형별로 연습하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다. 전체를 예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험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난도 배치가. 출제자가 난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거는 거의 정해진 거예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적어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흐름을 주도하려면 예상하는 것밖에 없어. 예측, 예상. 흐름을 주도한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는 거야. 여유를 갖고 사고할 수 있는 베이스를 내가 계속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예측밖에 없다고. 예측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 체감이란 게 중요해. 체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체감으로 컨트롤 할 줄 아셔야 돼요. 1, 2구간에 대한 문제들을 푸실 때
얘가 지금 이지하다. 쉽다. 쉽다. 쉽다 그러면 3, 4 구간이 어려울 거다라는 걸 예측하셔야 돼요. 알겠지? 삼, 사 구간이 H 할 거다. H 뭐야? Hard, no, hell. 헬 구간이 될 거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헬 구간이 될 거다라는 구체적인 예상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순삽 몇 문제? 4문제죠? 4개 중에 3개 어렵겠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4문제 중에 3개가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이미 기계처럼 기계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빈칸. 이건 출제자의 전략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4개 중에 3개 어렵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 이 구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건데 일단 첫째, 체감적으로 쉽잖아. 체감적으로 쉬울 때 이때 무너지기가 쉬워요. 실수를 줄여야 돼. 두 번째, 타임을 세이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쉽잖아?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렇게 문제 푸는 습관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딱 체크해버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본인이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실력이 정점에 이르르고 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이런 것 때문에 실수가 생기는 거야. 그냥 덥석덥석 그냥 빠르게 물어버리는 습관들.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답수고법이라고. 알겠죠? 쉬울수록 오답수고법. 그게 뭐야? 재작년 12.3% 나왔던 그 시절의 수능 생각보다 평상시 1등급 나오던 애들이 2등급으로 떨어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외로 1등급이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던 친구들이 의외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이랬거든요. 1, 2 구간이 쉬웠다고. 근데 이제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아는 거지. 내가 당연히 나는 맞췄다고 생각해. 당연히 내가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해. 채점해보니까 뭐였어? 실수한 거지. 그치? 근데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수능하고 좀 차이가 뭐냐? 수능은 실수가 실력이에요. 왜? 출제하는 출제자가 실수를 유발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실수해서 틀렸다. 이런 발언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걔에 대한 리뷰는 대충 하게 돼. 다음에 내가 꼭 잘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실수 유발 자체가 뭐라고? 수능이 취지야. 수능이 전략이고 출제자의 전략이고.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건 곧 뭐가 없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실수할 만한 것들을 충분한 대처가 평상시에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게 출제자의 전략인데 출제자의 전략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실력이지 뭐야. 그게 실력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답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느긋해지는 친구들이 있어. 쉬우면 느긋해지는 친구들이 있다고. 왜? 맞춰야 되니까. 쉬우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치? 쉬울 때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평상시에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면에 1, 2 구간에 있는 문제가 해일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야.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이거 풀었으면 다음 거 쉬워야 되는데. 뭐지? 계속. 뭐야. 나 수능 끝나버리는. 이제 계속 수동적으로 딸려가게 되는 거지. 그치? 1, 2 구간이. 그러다 장문 들어갔을 때도 장문 어휘마저도 50%대로 출제가 됐을 때. 정말 산 넘어 산이란 말이야. 산 넘어 평이야. 평지여야 되는데 산 넘어 또 산, 또 산. 됐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런 해릴 때.
이때 예상하셔야 될 거. 아, 오히려 3, 4 구간은 뭐하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다. 생각보다. 이지한 건 없겠죠, 여기가. 미안해. 이지한 건 없을 거고. 아, 노멀하겠다. 노멀하겠다. 그럼 노멀하겠다 기준이 뭐야? 순삽 4개 중에 2개. 고난도는 4개 중에 2개. 아, 이거 기준이 지금 쉬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이거 4개 중에 2개. 빈칸 4개 중에 2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되느냐? 어떤 연습이 돼야 될까? 여기서 여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게 맘처럼 돼? 그래서 연습해야 돼. 그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시간이 초과할 거 뻔하단 말이야. 그치? 시간이 초과됐을 때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셔야 돼. 중요합니다. 이 연습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계산해요? 야, 우리 1, 2 구간은 선생님이 얼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1, 2 구간 1시 10분에 시작하지. 1시 몇 분까지? 기본적으로는 50분까지야. 1시 50분까지. 자, 체감 난이도가 쉽다. 그러면 이거 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 안에 끊으려고. 그래야 뒤에 헬이니까, 그치? 15분 잡았을 때 뒤에 10문제, 30분 동안 10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30분 투자하게 돼요. 어려울 때. 뒤에 10문제가. 그렇게 30분은 다 쓰셔야 돼.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나와. 특히 수능 당일날에는 사고가 그렇게 빠릿빠릿 돌아가지 않는다고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30분이라는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얘가 이지하지 않고 하드할 때는 시간을 초과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1시 10분에서 시작해서 1시 50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5분 추가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5분이 플러스 추가가 되잖아? 뭐가 생겨? 조바심이 생기지. 이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 조바심을 눌러야 돼. 누르고 다른 구간, 어느 구간? 4구간. 4구간 빈칸을 15분 잡았었잖아. 15분 동안 4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몇 문항? 10분. 4문항 하면 10분. 으로 컨트롤하고 여기서 여유를 찾아야 돼. 괜찮아. 여기서 시간 좀 초과돼도 괜찮아. 좀 빈칸 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면 돼. 왜 그럴까? 여기가 지금 헬이라는 얘기는 빈칸 쪽은 4개 중에 몇 개가 어려울 거니까. 2개가 어려울 거니까 괜찮아. 여기가 헬인데 빈칸 4개가 다 헬일 리는 없어. 이건 자명한 거예요. 이렇게 출제하잖아. 그러면 미안해요. 이렇게 출제하면 다 당하는 거야. 다 당하는 거야. 이렇게 출제하면. 여기가 헬인데 여기 4개가 여기마저 4개가 다 헬이야. 이건 다 당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출제할 수가 없어. 이거는 출제자들이 미친 거야. 그럼 올 수능은 애들의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왜 매년 국어 수학만 이슈가 돼야 되지? 올 수능은 영어가 한번 이슈가 돼볼까? 미쳐볼까? 뭐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출제 안 할 거예요. 알겠지? 명심해. 이건 출제자 전략이니까. 여기가 헬이다. 그럼 여기는 이지할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4개 중에 딱 2개 정도만 주의하면 되겠다. 그럼 나머지 2개는 연습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2개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테니 15분을 다 쓰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그래서 현재 풀고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구간별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실 때에는 자꾸 시계를 자주 봐줘야 돼. 시간을 자주 봐줘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몸이 기억한단 말이야.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문제에 몇 번 문항을 풀고 있을 때 몇 분이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 그때면 시계를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너희는 연습이 잘 안 된 상태지. 연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안 봐버리면 내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몇 번 문항을 풀 때 몇 분을 지나쳐가고 있는가가
체감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럼 이제 어느 한 문제 꽂혔을 때 시간을 다 써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에 계속 빠져있단 말이야. 맞다. 다음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다 시간을 다 써버려요. 한 문제 막 5분 걸리고 6분 걸리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럼 전체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당분간 연습을 하실 때에는 계속 시간을 주기적으로 봐주는 연습. 몸이 기억할 때까지.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몇 번 문제를 풀 때 몇 번, 지금 몇 분을 지나가고 있다. 이걸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난도에 따라서 알겠죠? 이런 운영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수능 과학이니까. 근데 이거는 타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난 타 과목에 대한 걸 전략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어만큼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1, 2구간 문제를 푸실 때 다음에 출제될 그 난도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이 돼야지만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가 계산이 돼. 이 계산이 왜 중요하느냐?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 흐름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느냐? 주도할 수가 없이 끌려가느냐? 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시험은 명심해. 내가 그 시험을 주도했을 때 성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뭐든. 끌려가는 순간 시험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무리 내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었고 평상시 모의고사가 좋은 등급을 나왔어도 내가 시험 끌려간다. 그러면 하필이면 수능 당일날 내가 시험이 끌려갔다. 그러면 그냥 수능 당일날 조지는 거야. 그동안의 성적과는 무관하게. 그게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아이씨 내가 해석력이 부족했다. 독해력이 부족했다. 연습량이 부족했다. 이런 반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근본적인 패배 원인이 아니니까. 실패 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얘다. 운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알겠죠? 내가 오늘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어? 3월 모평으로 보는 실패하는 이유. 그치? 첫 번째가 뭐다? 운영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연습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 앞으로의 연습들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수능 당일날에.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 이것부터 먼저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집으로들 돌아가시면, 오늘 끝난다는 얘기 아니야. 집으로들 돌아가시면 다시 보세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썼고 그로 인해서 뒤에 있는 어떤 유형들의 영향력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